농마트. 같은 비료를 써도 누구는 수확이 오르고 누구는 그대로인 이유가 뭘까요? 비료를 더 줘서가 아닙니다. 먹는 구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료 흡수율 설계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료값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실제로 흡수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통 풀빅산 같은 자재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 TV에서 소개드리는 풀빅산 플러스나 휴믹사니 플러스 같은 제품들은 단순히 영양을 더 주는 자재가 아닙니다. 이 제품들은 토양 물리성을 고치는 계량제일 뿐만 아니라 비료 성분을 꽉 잡아서 뿌리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주는 양분 운반선 역할을 하는 자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무조건 줄이기가 실패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식물의 생장은 가장 많이 준 원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원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핵심은 단순하며 질소를 200% 줘도 붕소가 50% 부족하면 수확량은 50% 수준에서 멈춥니다. 결국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부족한 하나입니다. 질소는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리고 엽록소의 핵심 구성 원소입니다. 질소를 줄인다면 엽록소가 줄어들면 광합성 속도가 감소하고 광합성 산물이 줄어들면 탄수화물 축적량이 감소합니다. 이는 곧 바이오매스 감소와 수확량 하락으로 이어지며 질소를 줄이면 비료값은 잠시 줄어들 수 있지만 생산량 감소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륨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은 세포 내 삼투압을 조절하고 광합성 산물을 저장기관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세포벽 강도가 약해지고 조직이 연약해지는데 특히 저장 작물에서는 부패율이 증가하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겉보기 수확량이 같아 보여도 저장 손실이 늘어나면 결국 순이익은 줄어듭니다. 미량 원소의 함정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붕소는 세포벽 형성과 화분관 신장에 관여하며 망간은 광합성 전자전달계에 필수적이고 아연은 다양한 효소 활성에 필요합니다. 요구량은 적지만 하나라도 결핍되면 생장점이 고사하거나 수정 불량과 낙과가 발생하며 적은 비용을 아끼려다 전체 수확을 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비료가 낭비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비료를 줬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양이 아니라 흡수 문제입니다. 첫째, 기량작용으로 칼륨을 과다하게 시비하면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가 억제됩니다. 토양 교환 부위에서 유사한 양이온끼리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칼륨을 충분히 줬는데도 연맥 황화 같은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역설이 생깁니다. 둘째, 저온기 시비의 문제로 온도가 낮아지면 뿌리의 능동수송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는 농마트 TV에서 자주 다루던 주제입니다. 세포막 단백질 활성이 떨어지고 ATP 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준 질소는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토양에 남거나 강우 시 용탈됩니다. 특히 질산태 질소는 이동성이 높아 지하수로 쉽게 빠져나가 비용 손실과 환경 부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셋째, 수분과 산소의 균형로. 비료는 물에 녹은 이온 상태로만 흡수됩니다. 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비료가 녹지 않고 과습하면 뿌리 호흡이 억제되어 흡수 능력이 떨어지며 결국 배수 관리와 관수 관리가 비료 효율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용 절감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적기 시비입니다. 캘리포니아 연구 결과 작물의 양분 흡수 곡선은 S자 형태를 보이며 특정 시기에 흡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질소는 기비 30%, 추비 70% 전략이 효율적으로 생육 초기부터 중기까지 2, 3회 나누어 공급하면 용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과다 공급은 도장을 유발해 병해충에 취약해지고 수확 직전 과다는 당도와 저장성을 떨어뜨립니다. 인산은 토양 이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비 위주의 시비가 유리합니다. 전량기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식 전에 토양과 충분히 혼합하며 생육 중 부족할 경우에는 토양 시비보다 수용성 인산 연면 시비가 효과적입니다.
이는 인산은 토양에 닿자마자 굳어버려 식물이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꺼번에 다 넣기보다 생육 중 수용성 인산으로 흡수율을 보완해야 합니다. 칼륨은 개화기 이후 특히 비대기의 수요가 급증합니다.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같은 저장기관 작물에서는 이 시기에 칼륨 공급이 수량과 품질을 결정합니다. 칼륨은 기비 40에서 50%, 추비 50에서 60%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사질토나 시설 재배에서는 기비 비중을 20에서 30%로 낮추고 추비 횟수를 늘리는 것이 비료 효율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는 비료를 붙잡아둘 능력이 없는 토양에서 한꺼번에 많이 주면 작물이 먹기도 전에 다 씻겨 내려가거나 뿌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토양 물리성 개선입니다. 완숙퇴비는 때알 구조를 형성해 통기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개선하며 CC, 즉 양이온 교환 용량을 높여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을 붙잡아 두었다가 천천히 방출하게 합니다. 이는 비료 손실을 줄이는 핵심 기반입니다. 세 번째는 예방 중심 관리이며 병의 발생 후 치료 비용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규산과 칼슘을 활용해 세포벽을 강화하면 병원균 침투율이 낮아지고 살균제 사용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료 효율의 목표는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먹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인산은 밥 만들 때 전량 투입하고 질소는 생육 초중기에 나누어 공급하며 칼륨은 열매 비대기에 집중하십시오.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기량작용을 피하며 적기에 공급하면 비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료 포대를 줄이는 농사가 아니라 흡수율을 설계하는 농사가 진짜 비용 절감 농사입니다. 작물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비료나 토양 속 영양소 활용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토양 계량제, 흡수율을 높여주는 아미노산제 같은 농자재는 농마트TV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비료 흡수율 설계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비료를 써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투입량이 아니라 작물이 실제로 흡수하는 구조 차이입니다. 질소, 칼륨, 미량원소의 균형과 적기 분시, 기량작용 저온 수분 문제를 관리해야 비료 효율이 올라갑니다. 비료를 줄이는 농사가 아니라 흡수율을 설계하는 농사가 진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농마트TV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1+1 이벤트 중인 제품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과 천연미네랄을 유용미생물과 발효시킨 아미노산제 생선아미노 10L, 규산 및 유기산, 활성아미노산과 각종 미네랄이 복합된 종합영양제 보난자 슈퍼 1L, 동해와 냉해 예방 및 수정률과 광합성 능력 증대 복합 기능성 제제 수정광 500ml, 수용화된 정제황과 은이온 함유로 균에 특화되어 있는 제5원소 3종 살균 제500ml, 수용성 규산과 황전량의 조합이 바탕인 병해충 방제, 침투와 화산 및 약흔 방지, 거품 감소 효과를 지닌 그린팩 1리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 행사 중이니 앞서 안내해드린 농마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작물과 재배 환경에 맞는 자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